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나아갈 방향,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도서, 그 다음에 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섬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은 섬이란 무엇이냐? 내면, 사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 밀물새도 수면 위에 있어야 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이 섬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지역물이 섬이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섬은 첫 번째, 사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두 번째, 밀물새도 항상 수면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연육교 섬과 이 육지 간의 이 다리로 연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과연 그 섬이 다리로 연결되게 되면 그거는 섬입니까? 섬이 아닙니까? 과연 그 섬 주민들에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참 거기에 대한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걸 다 주관적이겠지만은, 저는 과연 섬을 무조건 다리로 다 연결하는 것이 그 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줬느냐 하는 것, 그리고 이 섬 도서의 전통 문화 역사의 보존에 도움이 됐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나라에 섬이 많습니다. 가장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독도가 있고, 가장 남쪽에는 뭡니까? 마라도가 있고, 그리고 가장 서쪽에는 경렬, 비열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섬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3천 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섬은 이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해, 외해, 예? 외해에 있는 섬은 외해, 예? 외해, 외해에 있는 섬은 200해리, 200해리란 말 쓰죠.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등 우리나라 영토 확보를 위해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해양 자원의 그 보존과 이용, 해양 자원의 이용과 보존. 근데 이거 항해의 안전을 확보해 준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바다의 치안 유지의 측면, 그 다음에 식량의 확보, 그 다음에 기상과 이 해상의 관측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은 아주 귀중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역사 유산을 지니고 있고 소중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도시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의 사람들이 잊고 있는, 망각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 섬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이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해양 자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 섬의 영유권과 그에 따른 해양 영토에 대한 국가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배를 타고 부산에서 대마도를 가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코비드 전에는 거의 뭐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배를 개항되고 난 이후부터 타고 다녔는데요. 지금은 이 못 가고 있지만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승객들이 많이 대마도의 어, 배를 이용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에 이 2014년의 자료를 가지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부산과 대마도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 노선 이용자가 몇 명이냐 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의 경비를 대마도에 서느냐, 3만 명 정도 되는 이 대마도에 한국의 승객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마도 왕복 이 배에 보면은 일본 선사, 일본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한국인이 거의 한 99%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1% 이하가 제3국인, 우리나라 한국인, 그 다음에 일본인 또 아닌 나라의 사람들이 이 배를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아주 극소수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드는 것이 부산의 에서 대마도에 있는 이즈하라 항이 아니라 히타카츠 항에 7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제3국의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하튼 재밌는 것은 저희 추정에 의하면 한 2015년경에 우리 이 나라의 그 대마도 방문객이 그 뭐랄까, 저희 추정에 의하면은 한 경비를 그 사용한 것이 얼마의 계산이 나왔느냐니까요.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년에 그 당시 한 350억 정도, 매일 한 1억 정도의 원화로 1억 원 정도를 대마도에서 쓴 것으로 전하는 계산을 추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갈까요? 단거리 성선 아주 짧다는 것. 그 다음에 선임이 아주 싸다는 것. 그리고 갔다 오게 되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옛날 영국에서 생활할 때 그때는 담배를 피웠는데요. 담배값이 참 영국엔 비싸죠. 유학생들끼리 모임을 할 때는 이 담배를 갖다가 공금해서 담배를 사가지고 피우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디로 갔냐니까 영국의 도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프랑스 깔레까지 배 타고 갔다가 거기서 담배를 면세품을 이렇게 사오고 했죠.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대마도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섬의 아주 독특한 매력에 이끌려 가지고 인구 약 3만 명의 이 조용한 섬을 한국 여행객들이 가득 메우면서 그 대마도의 지역 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마도가 지금 거의 뭐 배가 안 뜨니까 완전히 경제가 막 추락을 해버리죠. 황폐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섬을 갖다가 부속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거 딸려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섬 자체를, 예? 한반도와 도시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 딸려있는, 거기 속해있는, 뭔가 섬을 갖다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우리가 이 도서란 말을 쓰죠. 도자는 뭐냐니까 적당하게 큰 섬이 돕니다. 작은 섬은 한자로 섭니다. 한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 둘을 통칭 도서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 독도,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 마라도. 제가 83년에 결혼을 하고 그 당시 부산 수산대교에 있을 때 신혼여행을 제주도를 갔습니다. 외국은 거기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어디로 갔냐니까 이 스키포에 있는 수협을 방문해서 저희 그 수산대학교의 그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그때는 명함도 아니고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마라도까지 배를 한번 빌려가지고 전세를 이렇게 가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한번 내려간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아주 그때 뭐 깜짝 놀래고, 저 워낙에 배를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배를 타다가 이렇게 멀미로 이렇게 쓰러진 적도 몇 번 있다는 우스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쪽에 있는 것이 경렬 비율들을 포함해가지고 3,677개 정도의 도서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고, 이 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480여 개, 한 13%, 무인도는 1190개,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섬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200캐리 배 타듯 경제 수역과 대륙붕 등 우리나라 영토 영역이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이 섬의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그 당시에 안 일어났는데, 아마 작년입니까? 이 섬진흥원이 목포에 설립이 됐죠. 저 나름대로 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하면서 일본의 자료도 하면서 주위에 좀 이야기했는데, 여하튼 그런 자리가 기관이 생겼다는 것이 참 반가웠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은 또 이 유인도서의 개발 관리는 행정자치안전부입니까? 무인도서의 관리는 해양수산부가 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이 도서의 그 개발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다 하는 점도 뭐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섬의 가치를 한번 육지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주제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